안녕하세요, 이현상입니다. 네. 음, 자, 오늘은 토요일 오전 현재 시간이 10시 24분이네요. 네. 궁금해 하시는 부분 좀 있은 것 같아서 영상 하나 좀 올려드리고 문 닫으려고 합니다. 제가 어제 금요일 영상 이렇게 올려드리면서 전체적으로 시장 분위기는 좀 드렸습니다. 어제 셀트리온이나 셀트리온 헬스케어나 급락을 하고 삼성전자니 뭐 대표 대형주들, 그 다음에 국내 증시도 어제 코스피가 2%나 빠지고, 그래서 대략 한 1600개 정도 되는 종목군들이 대부분 다 급락세를 보이고 하락을 보였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 시장이 어떻게 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그죠? 좀 점검을 좀 드리고 전망도 좀 드리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얘기해 드렸던 거는 주말장 보고 미증시 보고 일요일쯤 드라이빙 토크 하면서 추가적으로 의견을 좀 드리겠다 했는데, 참 궁금한 것도 많으시고 조급해 하시는 분들도 많아서 드라이빙 토크는 뭐 제외하고 그냥 오늘 점검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다 이제 월요일이잖아요. 내일 모레 월요일 개장한 다음에 제가 야간 반상회 때 월요일장을 보고 그동안에 제가 설명드렸던 종목들이라든지 아니면 뭐 시황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한번 좀 말씀을 드린다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동안에 제 스타일을 잘 아셔가지고 이렇게 차변히 가시는 분들도 있고, 최근에 시작하셔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조바심 나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종목이 조금만 떨어져도 안절부절 못하는 분들도 계실 거고, 잠시 뒤에 제가 그분들한테도 하고 싶은 얘기도 있어요. 소위 주식 주린이라고 하잖아요. 주식시장에 들어오신 거는 돈 벌러 들어오신 거예요. 근데 쉽게 돈 번다라는 거는 쉽게 돈도 잃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식 초보분들 있지 않습니까? 결론을 좀 먼저 말씀드리면, 솔직히 3천 이상에서 그동안에 주식을 경험하지 않았던 분들, 그죠? 그리고 주식이 예를 들어서 증시가 막 2%, 뭐 3% 급락을 하고, 진짜 거의 대부분 종목들이 막 이렇게 쏟아질 때 손해를 볼 수밖에 없고, 먹은 거가 수익폭이 줄어들 수밖에 없고, 그죠? 그리고 비를 맞을 수밖에 없다라는 논리 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매수한 종목이 뭐 마이너스 10%만 떨어져도 진짜 난리가 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왜? 뭐 부동산이나 다른 데서 경험하지 않았던 거죠. 그죠? 그분들은 사실 주식 그만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왜? 하루하루? 제가 볼 때는 이제는 시장이 이렇게 올라왔기 때문에 아마 급락할 수도 있고 폭등할 수도 있고 막 그렇게 될 텐데, 이분들이 이거를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경험을 하신 분들, 또 주식에 대해서 생리를 좀 아시는 분들은 편한데, 모르는 분들은 야, 이거 굉장히 힘들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참고하셔서 잘 들어보십시오. 네. 주말에 미증시는 하락 마감했습니다. 다우존스 산업지수 마이너스 0.57 하락 마감했습니다. 나스닥은 마이너스 0.87 하락 마감했습니다. 둘 다 1% 가까이 빠지다가 장중에 좀 빠지긴 했는데 이렇게 되다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시장에서는 뭐 추가적인 이슈거리는 없었어요. 아시겠지만 우리가 금요일장에 반영을 했던 바이든 다음 주 이제 취임을 하죠. 1.9조 달러의 그 천문학적인, 그죠? 추가 부양책. 네, 추가 부양책. 근데 이거는 기존에 뭐 사실 너무 많이 나왔던 얘기이기 때문에 별로 이렇게 큰 이슈가 안 되는 겁니다. 재료가. 두 번째는 파월 의장이 금리 당장 오를 일 없고 당장 출구 전략에 나설 그런 일은 없다라는 거. 근데 이것도 사실은 신선하진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미증시는 거의 대부분, 미국 시장도 보니까 뭐 전통주, 기술주 뭐 할 것 없이 거의 전반적으로 대부분 다 하락을 했어요. 이거는 달러 인덱스입니다. 달러는 지금 강세로 약간 돌았다. 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우리 쪽으로 한번 보시면요. 이게 이제 코스피거든요. 네. 3260. 그죠? 네.
근데 최근에 보면 늘 변동이 있었습니다. 장중에 마이너스로 막 마이너스 1.7 이날은 마이너스 3%나 폭락을 하다가 또 보합으로 끌어당기고. 그러니까 지금 이 시장이 엄밀히 따지면 좀 정상적이진 않고 변동이 워낙 크다 보니까, 그죠? 예를 들어서 치고받고 하다가 다시 올리고 하는 건 상관없는데 주말처럼, 그죠? 전일처럼 주말처럼 이렇게 급락으로 쏟아져다 보니까, 그죠? 이렇게 되면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한쪽이, 그죠? 들어오려는 쪽하고 뱉으려는 쪽하고 이렇게 좀 싸움을 하다가 한쪽이 이기면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다시 한번 제가 어제 영상 올려드리면서 한번 요거를 좀 얘기해 드렸는데 한번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게 되면 개인 투자자들이 보세요. 네. 개인 투자자들이 자 이렇게 보면 되겠네. 네. 최근 들어서 뭐 계속해서 주식을 사고 있죠. 그죠? 예.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주식을 사고 있습니다. 전날에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2조를 샀습니다. 그죠? 2조를 샀습니다. 최근 들어서 아이고 어쩐지 좀 이상하다. 시장 전체로 봐야죠. 예. 그리고 예. 자 전체 투자자로 보고 거래소, 예. 거래소. 네. 자,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5거래일 동안, 그죠? 엄청나게 매수가 있습니다. 4조, 2조, 뭐 2조, 그죠? 금융 투자는 계속해서 매도고 기관계도 매도입니다. 기관계는 이제 금융 투자, 보험, 투신 뭐 쭉쭉쭉쭉, 그죠? 이 금융 투자, 투신, 연기금. 연기금은 어차피, 그죠? 주식 비중만큼 오버되면 빼야 되는 거고요. 운영 논리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투신권 환매 물량 나오고 있다. 금융 투자는 뭐냐? 증권사 자기 매매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하나, 그죠? 우호적인 세력은 사실은 좀 없어요. 오히려 의외로 외국인들이 좀 덜 매도하고 있다. 그죠? 네, 외국인들이 좀 덜 매도하고 있다. 이거는 하나 알아두십시오. 누구든 이 시장에서 단 한 번도 3천 이상의 시장을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10년, 20년, 30년 주식을 했어도 주식시장에 증권사 증권사 사장이든 뭐 증권사 전략팀장이든 뭐 아니면 뭐 누구든 간에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다. 저도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사실. 그런데 여기 1400부터 3000까지 이렇게 올라오면서 아파트로 이렇게 한번 보시게 되면요, 10층대에 있을 때는 조그만 변동이 생기고 해도 상관없고, 뭐 10층대에서 와 이게 조금 뭔가 지진 난 것처럼 뭔가 변동이 생겨, 이 정도는 뭐 괜찮아. 하지만 20층 정도 올라가면, 그죠? 조금 뭐 걱정도 돼. 한 25층 올라오고 이제는 30층 이상 올라오다 보니까 조그만 변동이나 진동에도, 그죠? 겁이 나기 마련이거든요. 그죠? 겁이 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거는 우리가 첫 번째는 안 와본 길이라는 걸 생각해 봐야 되고요.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단기간에 너무 갑자기 오르다 보니까 숨고르기가 나올 수도 있겠다는 거. 조정이라는 얘기죠. 이격 좁히기 조정입니다. 왜? 100m 달리기를 열심히 뛰면 다음에 또 뛰려면 쉬어야 되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 아마 다음 주도 마찬가지. 여기서 만약에 가파르게 조금 더 빠지거나 변동이 커지면 어느 시점에서는 저가 매수가 들어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3000 아래 정도에서는 대략 한 2900에서 3000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 정도. 왜? 어찌됐든 대기 자금도 있고 최근 들어서 뭐 외국인들도 그렇지만 기관 투자들이나 이쪽에서 계속 매도 나온 것들이 아마 이쯤 가면 개인 투자자들 매도가 오히려 나올 수 있고 반대로 들어올 수도 있겠다. 그리고 조금 더 주말에 조금 부담스러운 내용이 하나 있는데, 그거 뭐냐면요, 증권사들이, 예, 지금 보니까 삼성증권도 그렇고 뭐 지금 이 대신증권도 그렇고요, 몇 개 증권사가
일단 이제 신용융자, 그죠? 이걸 이제 작업을 중단한다. 신용 안 해주겠다는 거예요. 담보, 주식 담보 마찬가지. 이 작업, 이 업무를 중단하는 거예요. 그죠? 예. 아직 조금 남아있는 증권사들은 뭐 여전히 열려있는 것 같은데, 그죠? 일전에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수가 이렇게 올라왔다가 지금 약간 뭐 이렇게 되고 있고, 그죠? 신용잔고는 아마 여기를 들어서 이렇게 가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게 좀 줄어들어야, 그죠? 줄어들어야, 그리고 얘가 이렇게 좀 빠지면 이건 당연히 줄게 되어 있습니다. 왜? 물량이 나오거든요. 신용 물량이. 그죠? 아마 다음 주는 조금 그렇게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신용 물량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게 마주치는 시점이나 교차되는 시점이 되면 그때서부터 다시 반전이 나와요. 왜? 빠지면 다시 그 작업을 또 업무를 또 시작해서 다시 돈을 빌려주니까요. 응? 주식 사라고. 일전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해드렸던 얘기 중에 하나가 신용, 빚투자. 가령 예를 들어서 이 주식을 여기서 사가지고 이만큼 떨어져도 자기 돈으로 하는 사람들은 기다렸다가 좀 더 사거나 기다리면 되는데, 신용 투자하시고 빚투자 한 사람들은 욕부터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해가 안 되죠, 떨어지면. 그죠? 제 말이 틀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주말에 이거는 알아두세요. 자, 거래소가 2% 급락하고 코스닥도 1.6% 빠지면서 거래소는 상승 종목이 한 240개 정도 됐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하락 종목이 626개가 하락을 했고, 코스닥은 한 400개 정도 플러스였고요. 900개 넘는 종목이 대부분 900개가 다 하락했어요. 그러니까 양시장 합쳐서 거의 한 1600개 가까운 종목이 대부분 다 하락을 한 거예요. 이 주식을 처음 하는 분들은 이 논리가 없어요. 증시가 꽤 빠지고 물량이 저렇게 나오고 코스피가 2%가 급락을 하고 코스닥이 1% 이상 떨어지게 되면 하락 종목 수가 늘어나고 언제든지 주식이 급락할 수도 있고 떨어진다라는 개념이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죠?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것도 3일 동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20% 급락을 맞았습니다. 웬만한 것들은 전부 다 한 주 동안에 10% 내외에 하락이 있었던 종목이 많습니다. 물론 반면 오른 애들도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소개드렸던 애들도 마찬가지 오른 애들이 많아요. 제가 그동안에 이제 소개드렸던 종목군들 중에서 부진한 애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항공주도 많이 올랐고, 뭐 그동안에 뭐 삼성전자니 SK하이닉스니 뭐 삼성전기니 뭐 2차전지니 SK이노베이션이 현대차니 뭐 현대모비스니 글로비스니 현대위아니, 어제 제가 제 영상에서 얘기 다 해드렸습니다. 그죠? 예. 어떤 분들은 이런 분들도 있어요. 삼성전자? 왜 판 거를 얘기 안 해달라고? 얘기 안 하냐고?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주식을 하는 게 아니라 회원님들, 또 저희 고객님들, 제 하나증권의 저희 고객님들, 삼성전자를 여기서 좀 팔았다라고 그랬죠? 예.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파실 분들은 파시고 하시라고. 절반을 팔고 절반을 보유했다고. 그죠? 그런 것도 뭐, 네.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뭐 현대차 제가 다 얘기해 드렸죠? 절반씩은 차익을 다 했다고. 그죠? 현대건설 이날 차익을 했다고, 절반 차익했다고 얘기해 드렸습니다. 뭐 굳이 얘기 안 해도 되는데 다 얘기해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요 종목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일렉트릭, 이 종목도 떨어졌습니다. 여기 지금 2만원에서 대략 한 18,000원 정도 되니까 대략 한 10% 정도 떨어졌습니다. 그랬더니 뭐 어떤 사람은 욕하는 사람도 있어가지고 뭐 그런 거는 제가 없애버렸어요. 못 오게. 그래서 난 그런 걸 좀 받으니까 내가 이게 지금 뭐 하고 있는 건가 생각이 들어. 좋은 일을 하려고 하다가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증시가 지금 이렇게 조정을 받지 않습니까? 코스피도 그렇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코스피는 3,000에서 2,900 정도, 요 정도가 이번에 다시 바운딩이 나오는 자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자리 정도가요. 조금 매를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코스닥 21선인데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21선을 깰 수도 있습니다. 깰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깰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볼 땐 요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950 아래로 밀리게 되면 한 요쯤 정도에서 반전 포인트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자리까지 떨어지게 되면 증시가 하루 이틀 더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종목들 물론 꼭 떨어진다라는 건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죠. 그죠? 아마 난리가 날 것 같아. 그죠? 이 시장을 잘 알고 이거 어차피 조금 기다려야 되는 게임이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왜? 어차피 시장이 올라야 돼요. 상관없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주식값이 떨어지는 거에 대한 이해가 없어요. 그죠? 예. 뭐 주식시장이 폭락을 하든 뭐 떡락을 하든 뭐 내 건 무조건 올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 건 안 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논리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사실 3000 시대에서는 왜 사실 많이 올라온 건 맞지 않습니까? 저는 주식을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자, 지금 요거 하나의 덩어리로 보시죠. 18,000원에서 2만원. 그 다음 덩어리는 15,000원에서 17,000원이 하나의 덩어리예요. 우린 단타를 안 하고 그죠? 이런 걸 안 합니다. 요 윗동네에서 놀 땐 그냥 냅두고 보는 거예요. 비싸게 샀든 싸게 샀든 뭐라든 중간 여기입니다. 여기. 여기. 물론 여기에서 여기까지 오면 손실이 크겠지. 그죠? 하지만 이 정도 감수하고 가야 됩니다. 왜? 어떤 주식이든 마찬가지예요. 뒤늦게 들어온 거지 않습니까? 그죠? 갈 수도 있고 못 갈 수도 있습니다. 예. 우리가 그걸 결정하진 못합니다. 이 시장에 큰 자금을 움직이는 애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죠? 전 개인적으로 기다렸다가 요 정도 가격 17,000원 아래로 내려오면 오히려 저가 매수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긴 흐름으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예. 만약에 이 주식이 여기서 일주일, 2주일을 여기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머문다고 하면 기다리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죠? 뭐 거지 같은 거를, 그죠?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 하지만 큰 판의 큰 흐름을 보면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그동안에 작년부터 해서 우리가 큰 성과 내고 하반기나 아니면 뭐 최근에도 이렇게 계속 성과 내면서 계속 가는 애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예. 결국에 큰 흐름으로 주식은 그래. 어느 분이 주린이 교육을 좀 해달라고 하더라고. 내가 얘기해 줄게요. 주식으로 돈 버는 방법.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 주식으로 계좌가 3분의 1 토막 나고 2분의 1 토막 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코로나 뒷발을 들어가 가지고 뭐 진단 키트니 백신이니 아니면 뭐 다른 동네에서 급등주 고가에 추격해서 그죠? 반토막 난 사람들도 많고 이 시장에 많습니다. 주린이가 돈 벌려면 또는 주식 투자로 돈 벌려면 돈 투자해야 되고요. 시간 투자를 해줘야 돼요. 정성을 쏟아야 돼요. 이 정성은 뭐냐? 희노애락이 다 있습니다. 좋을 때 있고 나쁠 때 있고 답답할 때 있고 짜증날 때 있고 이런 내용들이 다 있거든요. 그죠? 근데 난 정성을 쏟기는 좀 그래. 난 주식으로 스트레스 받기 싫어. 그리고 나 시간 투자 못해. 그만하세요 좀. 하지 마세요. 욕심 아니에요? 네. 그거 보십시오. 현대건설기계. 시작은 여기서부터 했습니다. 예.
여기서부터 25,000원대부터. 그리고 최근에 이렇게 올라와서 이렇게 주가가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는 따로 얘기를 안 했어요. 야간 반상회 때 한 번씩만 얘기해 드렸는데, 이날 다시 매수 시켜드리고 매수를 시작한다라고 그랬습니다. 현대건설기계. 여기서 산 사람도, 여기서 산 사람도, 여기서 산 사람도, 여기서 산 사람들도, 여기서 산 사람도 다 똑같이 계속 가고 있는 중이에요. 보니까 뭐 이런 자리에서 매수하신 분들도 있겠죠. 무슨 큰일 났나 이게? 그죠? 그게 그렇게 안절부절 못할 일인가?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서 월요일날 증시가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음봉 하나 맞으면 야 난리 날 것 같아. 그죠? 네. 올라서잖아요. 이 4만원 정도 팔고 그만하세요. 그리고 길게 가시는 분들은, 그죠? 이 증시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장기 턴어라운드는 뭐냐면 장기간 주가가 떨어지다가 주가도 떨어지고 실적도 떨어지고 이렇게 굉장히 오랜 시간 떨어지다가 턴어라운드 하는 거예요. 그죠? 실적이 개선되고 실적 호전이 이루어지고, 그죠? 그래서 주가가 이렇게 턴어라운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기점으로 장기간 떨어졌다가 장기간 상승할 수 있는 턴어라운드주란 말이죠. 예. 근데 증시가 급락하니까 얘도 당연히 떨어졌겠지. 그리고 수급 분석에서 예를 들어서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사고 외국인이나 기관 투자자들은 좀 팔았다 이렇게 또 하시는 분들 많은데, 아마 금요일날 같은 경우는요, 원래 이렇게 음봉이 나오면 500원짜리 1000원짜리 뭐 외국인이나 기관 투자자들 커버하는 거 빼고는, 안 하는 종목들 지금 너무 작고 그런 거 빼고는 수급 동향은 개인이 사고 외국인 기관들이 파는 이 수급 동향이에요. 삼성전자도 현대차도 뭐 여러분들 뭐 SK하이닉스 그냥 다 똑같아요. LTD 다 똑같아요. 음봉 나오면 다 똑같은 수급 동향이니까 이게 그닥 이렇게 의미를 둘 건 아니라고요. 응? 그렇죠? 그러면 얘도 여기를 하나의 덩어리로 보고 다음 덩어리는 3만원에서 한 요정도 됩니다. 그러면 대략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대략 한 20% 정도 폭 됩니다. 무슨 큰일 납니까? 20%폭 잡고 하면? 그럼 만약에 손절은 뭐 마이너스 5% 빨리빨리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마 10개 하면 10개 다 손절할걸요? 그렇죠? 그렇게 할 사람들은 그렇게 하시고, 예. 여기입니다. 여기 이 아래 동네 오면 조금 더 하거나 기다리면 됩니다. 근데 못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신용으로 왕창 걸었다. 제가 그거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여유가 없죠. 그죠? 모든 걸 다 걸어서 승부를 하면, 그죠? 저는 뭐 어찌됐든 뭐 이렇게 갈 생각이에요. 네. 뭐 따라오시든. 네. 그 다음에 뭐였더라? 현대에너지솔루션. 우리가 OCI를 턴어라운드 주로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때가 얼마냐면 6만원대부터 시작해서 여기 11만원대까지 왔습니다. 뭐 지금도 보유하고 있고요. 그죠? 여러분들은 어디서 많이 했냐면 7만원대 많이 했고요. 7만 5천 8만원대 많이 했습니다. 그죠? 예를 들어서 이 주식을 여기 10만원대에서 신규로 매수한다. 솔직히 좀 잘못된 거예요. 그죠? 사야 될 자리 사는 거예요. 물론 이 밑에 산 사람들이 좀 더 사는 건 상관없어요. 그죠? 이거를 11만 5천원에 샀다? 이현상이가 OCI를 여기서 사라고 그러고 여기서 사라고 지금 계속 장투하니까 나도 여기 이 가격에 사도 된다? 그럼 괜히 제가 욕을 먹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건 아니라고요. 사야 될 자리에 사고 아닌 거예요. 그죠? 그 후속으로 현대에너지솔루션 여기서 했고요. 그 다음 여기서 했습니다. 여기서 산 사람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44,000원, 5,000원. 그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0%가 하락을 한 거예요. 이게 무슨 뭐 큰일 날 일인가? 지금 당장의 증시가 상단이 막히고
외국인들 기관들 물량이 다시 또 나오기 시작을 하고, 물론 조금 더 연속됐다면 증시가 조금 더 슈팅을 하다가 여기 어딘가에서 쉬겠죠. 근데 그게 좀 일찍 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4만원에서 45,000원 하나의 덩어리고요. 35,000원에서 4만원 하나의 덩어리예요. 자, 뭐 태양광이니 그린 뉴딜이니, 그죠? 미국도 이쪽에 천문학적인 투자를 앞으로 하겠다, 길게 보고 한 거 아닙니까? 또는 그죠? 이쪽도 마찬가지. 이 기업도 실적 턴어라운드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음봉 맞을 수도 있어요. 손절? 난 안 해요. 난 원래 손절을 안 해요. 여기서 놀면 그냥 여기서 냅두고 아랫동네에 가면 아랫동네에 세보는 겁니다. 그죠? 최종적으로는 이 정도, 그죠?를 잡고 가야 돼요. 안 그러면 변동이 커져. 아모레퍼시픽 가지고 성과를 내는 사람들 있죠. 그죠? 이 주식을 저희가 여기 이 5만원대 초반에서 55,000원대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여기서부터 한 사람들도 많이 성과를 냈지만, 이런 굴곡진 구간대를, 아니 잠깐만요, 이거 아모레퍼시픽 우선지고 아모레퍼시픽 우선지 좀 달랐어. 자 보세요, 여기 있죠. 16만원, 16만, 17, 여기서 산 사람들 지금 여기까지 편하게 가고 있어요. 근데 주가가 오르다가 이런 굴곡이 있다고요. 그럼 만약에 여기서 산 사람들도 있겠죠. 막 떨어져. 여기 나오는 거죠. 샀는데 물렸고, 뭐 누구를 믿었느니 뭐, 믿지 마세요. 이러다 보니까 이렇게 떼져가지고 뭐, 손절을 해야 되는 거죠. 물론 최근에 알려드렸습니다. 저 자리가, 그죠? 다시 변곡점이니까. 왜? 이 정도 쉼고르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해드린 종목군들 이 정도 이제 쉴 수 있는 겁니다. 예. 그죠? 근데 우리는 저 꼭대기에서 주식을 산 게 거의 없어요. 이렇게 가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가보자고 가는 거 아닙니까? 대한항공 이런 거 항공주 어떻게 했습니까? 진해 어떻게 했습니까? 그죠? 이렇게 간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제 말이 틀린 게 아니잖아요. 현대제철도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서 시작해 여기서 시작했지만, 그래 여기서 시작한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제가 요거 최근에 절반을 팔았다라고 그랬습니다. 왜? 이거는 반상회 때도 얘기해드리고 했지만, 수익 난 거 3,000포인트 3,000시대에서는 이제 수익이 나면 일부는 팔고 일부는 가져가는 이런 전략으로 웬만하면 가겠다. 물론 포스트 코로나 저 밑바닥에서 올라오는 뭐 중국주나 이런 애들 빼고, 그죠? 다 얘기한 거예요. 그럼 만약에 여기서 샀다고 한번 쳐보세요. 주가가 떨어져가지고 여기까지 떨어졌다고 한번 쳐보세요. 여기까지. 보니까 누굴 죽일 기세더라고. 제가 좀 쇼크가 있어가지고요. 제가 지금 심한 것들은 좀 없애버렸는데, 마이너스 10%나 하니까 웬 인신공격이 이렇게 많은지.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서 샀는데 여기까지 떨어졌다고 한번 쳐보세요. 그럼 한 15% 떨어졌다고 쳐보세요. 어디 도망가는 주식인가요? 장기 투자한다면서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KB금융 이거 한번 보세요. 제가 요날이 무슨 요일이냐면, 자 보세요. 화요일, 요거 월요일. 네. 제가 요날 은행주들을 이제 다시 사면 된다라고 했어요. 근데 만약에 KB금융을 저 밑에서 못 사고 여기서 샀다고 한번 쳐보세요. 여기서. 그래요? 주가가 여기까지 떨어졌다고 하면서 쳐보세요. 물론 이런 자리에서 손절하고 끝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손절하는 습관은 굉장히 안 좋은 겁니다. 왜? 한 번, 두 번 하다 보면 멘탈이 그냥 깨져요. 조금만 손해봐도 팔게 되어 있고, 조금만 먹어도 손해본 거 만회하느라고 멀리 가져가지도 못해.
이거는 매를 맞을 수밖에 없고, 그죠? 비를 맞을 수밖에 없다. 그러다 보면 다시 타이밍이 오는 거예요. 그죠? 왜? 이 꼭대기에서 안 했으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해줘야 돼요. 우리 지금 한국 콜마 가고 있죠. 아마 이때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한테 하시라는 게. 근데 이거 이때도 산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들 CJ 같은 거? CJ? 잘 보세요. 이게 지금 다른 PC라 가지고 이제 저장이 안 돼 있는데 요 날이 여기서부터 했습니다. 내가 이거 우리 고객님들 회원님들한테도 매수시켜 드리면서 바로 유튜브에도 공개해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공개적으로 사시라고 그랬더니 나는 무슨 꼭대기에서 주식을 뭐 추천을 해서 뭐 우리가 뭐 팔아먹는 그런 거 없어요. 회원님이시든 저 유튜브 단골 손님이시든 들어오셔서 그죠? 좋은 가격대 같이 투자를 해서 지금 여기까지 왔지 않습니까? 멀리 같이 가는 게 제가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제가 작년 4월부터 유튜브를 했는데 본격적으로는 그분들이 이렇게 선이 굵은 투자를 하는 걸 보니까 그 성과를 만드는 걸 보니까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분들도 자신감을 얻고 삶의 희망을 얻고 주식으로도 뭔가 할 수 있고 흔들림이 있어도 그죠? 결국에 시간 투자로 이겨내고 아니면 많이 빠지면 조금 더 살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하시다 보니까 제가 보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얘기하면 3,000포인트 이상에서 내가 주식 경험이 아예 하나도 없는데 그래서 증시가 급락을 하면 내 종목이 떨어진다라는 기본적인 이 논리가 머릿속에 없으면 저는 주식을 하지 마시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솔직히 제가 이런 얘기 하는 사람 아마 없을 거예요. 증권사 같은 데서는 굉장히 싫어하겠죠. 그죠? 나는 맛을 봐보고 어려움이라는 것도 알고 왜 떨어지는지도 좀 알고 기다림도 할 수 있고 이런 분들이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진득하니 가는 것. 그죠? 증시가 급락을 하고 장중에 뭐 1,500개, 1,600개, 1,700개, 1,800개 막 이런 종목 어떤 날은 그죠? 그 이상도 막 급락을 하고 종목 수가 그렇게 떨어지면 내 종목도 수익 폭이 줄어들고 순식간에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그런 기본적인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게 없는 분들은 이 주식을 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권해드리는 거예요. 그만하시라고. 자, 잘 들어보십시오. 위기는 기회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요. 여전히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죽어야 산다라는 얘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셀트리온 라인도 많이 죽인 것도 아니에요. 여기서 이렇게 주가가 이렇게 오다가 훅 죽었어. 그죠? 여기 주가가 얼마였냐면요 10만원이었고요 여기 얼마냐 8만원입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한 20% 정도 떨어진 거죠. 그랬더니 정말 좋은 찬스가 왔고 그 좋은 찬스를 2, 3주 동안 하루 뭐 거의 쉬지 않고 맨날 얘기해드리고 사두시라고 그랬습니다. 죽어야 사는 게 이런 거라고. 지금 그런 게 나오고 있는 겁니다. 물론 여기까지 빠질지 뭐 요 정도에서 뭐 끝날지 요 정도에서 옆으로 횡보하면서 기간 조정으로 옆으로 갈지는 봐야 되는데 그죠? 결국에 중요한 건 늘 위기가 기회가 됐다는 거예요. 그동안에 많이 올랐던 우리 성과 많이 냈죠. 삼성전자 절반 팔았습니다. 절반 보유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주식을 하는 게 아니라 제 고객님들 한화증권의 제 고객님들 그 다음에 제 유료 회원님들 이분들 리딩하는 거고요.
그죠? 예. SK 하이닉스. SK 하이닉스는 뭐 그냥 가지고 있어요. 지금도. 삼성전기 절반 팔았다고 했죠? 그랬더니 뭐 왜 얘기를 안 하냐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얘기 다 했는데 현대차, 현대모비스, 현대위아도 절반 팔았다라고 했습니다. 친절하게도 목요일날 현대위아 절반을 팔았다라고 유튜브 영상 통해서도 얘기해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혹시라도 가지고 계신 분들 참고하시라고요. 제 회원이든 아니든. 자, 그럼 이제부터 저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선익 굵은 투자를 계속 가져갈 생각입니다. 일선의 주도 종목군들도 지수가 저점을 만들 때 걔들도 다시 저점을 만들게 될 겁니다. 하지만 거기서 추가를 할지 아니면 기존 물량만 가져갈지는 좀 고민 중이고요. 3000 이상 구간에서는 수익이 나는 물량은 저는 3분의 1이든 절반이든 차익을 하고 나머지는 끌고 가는 이런 거를 계속 해나갈 거예요. 그리고 소위 제가 포스트 코로나 이런 쪽은 저는 굉장히 길게 갈 생각이고 한국 주식 외에 미국 주식도 그죠? 저는 비중을 어느 시점부터는 좀 늘려갈 생각입니다. 참고하시고요. 오늘 다루지 않은 종목들은 월요일 야간 반상회 때 다려드리고 월요일장은 만약에 저는 개파락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개파락하는 장. 개파락. 자, 끝까지 들으세요. 좋아요 안 눌러도 되고요. 뭐 구독 안 하셔도 돼요. 끝까지 다 들으십시오. 예. 월요일은 개파락 하는 게 좋습니다. 상승 출발하는 게 좋지 않습니다. 개파락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전략 후강으로 가는 게 좋습니다. 월요일장을 좀 전망하자면 차라리 개파락이 나와서 이 개파락이란 건 뭐냐면 이게 전날의 종가예요. 지수도 되고 이제 종목도 되겠죠. 그러면 이 정도 출발하는 거예요. 시가가 떨어져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면 시가가 이렇게 떨어져서 출발하고 이렇게 초반에 좀 밀리다가 스물스물 낙폭을 줄여서 그 시가 이상으로 올라와서 끝나게 되면 이 모양은 캔들상 이런 모양이 됩니다. 가장 좋은 모양입니다. 전략 구강의 반전. 그죠? 요런 거. 또는 만약에 조정이 나온다면 한 화요일 정도까지 나올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월요일날 전략 후강으로 나올 수도 있다. 개파락이 크면. 또 주말이지 않습니까 지금? 근데 제가 볼 때는 조금 껄끄러운 건 아까 그 부분이에요. 증권사들이 신용융자 담보, 주식담보 이거를 이제 좀 중단하고 있다. 예. 아직 좀 남아있는 쪽들 증권사들은 좀 여력이 있는 애들은 계속 진행을 하고 있지만 지금 삼성증권도 이제 막고 시작하고 그죠? 이런 거. 그러니까 이런 걸 좀 감안해서 보시고 차라리 월요일은 개파락을 하는 게 좋다. 개파락을 크게 하면 일단 초반에는 좀 지켜보는 게 좋겠다. 그죠? 그렇게 얘기를 드리고요. 3000 이상대에서는 수익이 나면 3분의 1이든 이런 물량들은 차익을 하고 그죠? 나머지는 좀 뭐 선익 굵은 투자를 이어가든 밑바닥에 있는 걸로 옮기든 이렇게 하는 게 좋고 어느 정도 비중이 있는 분들은 초반에 조금 기다려보는 게 좋습니다. 가만히 있어보고 아마 이게 빠지면 빠질수록 더 좋은 저가 매수가 기회가 될 수 있다. 그죠? 이런 거 감안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고 저희가 주말 이벤트 있었죠? 네. 이벤트 통해서 들어오신 분들 제가 한국 주식하고 미국 주식으로 또 좋은 성과 2021년에 만들어 드릴 거니까 참고하시고 이벤트 통해서 들어오실 분들은 요 전 영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요거 예. 그리고 아까 얘기 드린 대로 주식에 대한 이해가 전혀 1도 없는 분들 있죠. 예. 주식으로 돈을 잃을 수도 있다라는 개념들 아예 없는 분들
주식이 증시가 떨어지면 순식간에도 마이너스 10%, 20%, 30%, 40%도 급락할 수 있다라는 이런 거, 이런 위험에 대한 거를 나는 감수하지 못하고 난 이런 걸 알고 주식 투자를 하지 않은 분들은 그만하세요. 네. 그분들을 위해서 하는 얘기예요. 반대로 이 주식시장에 머물러서 내가 성과를 내려면 질기고 끈질기게 물고 늘어져서 성과를 내는 겁니다. 그죠? 질기고 끈질기게 성과를 내는 겁니다. 그래서 저하고 또 여기 자주 오시는 또 여기 단골 손님들은 그동안에 오랜 시간 봐온 거예요. 자, 이현상이가 얘기해 준 종목들은 어차피 오른다. 흔들림이 있고 주가가 많이 빠지면 조금 더 사두고 기다리면 된다. 저놈이 한 것들은 반드시 오른다. 그죠? 이거 아닙니까? 이거 아닙니까? 이런 종목도 있었어요. SK를 샀는데 여기 순식간에 빠진 거예요. 마이너스 10에서 마이너스 15%가. 여기 매수, 추가. 그죠? 그렇게 해서 여기로 온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산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 확 떨어져. 한 10%가 떨어졌어. 2주를 버텼으니까 움직이는 거죠. 아니면 더 버틸 수도 있어요. 끝까지 물고 늘어져서 성과를 내는 그게 필요합니다. 그게 안 된다. 그죠? 네. 그리고 제발 부탁인데 신용 빚내서 많이 투자하는 거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이상 투자의 볼륨을 늘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끝으로 누구도 안 가본 길을 저나 여러분들은 같이 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누구도 3천 이상 시대를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만약에 대한민국 증시가 향후 6개월, 1년 후를 미리 내다봤을 때 대한민국 시장은 3천이 적정선이라고, 적정 밸류라고, 그죠? 우리가 뭐 이게 맞다라고 하면 사실 3천에서 크게 이탈은 없어야죠. 빠져도 다시 올려야 되고, 그죠? 자, 안 가본 길 월요일장 보고 월요일 밤 9시에 야간 반상회 때 심도 있는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남은 시간 편안하게 보내시고요. 어차피 주식시장은 빠져야 오르고 죽어야 살고 비가 올 때도 많습니다. 비를 맞아야 된다면 비를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 피해갈 수는 없거든. 여기서 솔직히 비 사이로 다니는 사람 있어요? 비 한 방울 안 맞게 비가 내리는데 비 사이로 다니는 사람도 있나? 그죠? 비 사이로 다니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네. 맞은 것도 젖은 옷도 시간이 지나야 마르게 되는 거거든요. 감안해서 보십시오. 원래 몸에 좋은 약은 쓰다라고 그랬습니다. 제 말투가 조금은 직설적이고 저는 이게 뭐 원래 좀 간보고 하는 스타일도 아니고요. 이 빠른 소름만 하는 사람도 아니에요. 예. 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